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호재,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SOXL의 투자의 매력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제 해외 증시 한번 볼까요?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이제 39,475.9 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0.7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428.82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0.16% 상승을 했고,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는 5,234.18 포인트로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네요. S&P 500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보시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15% 하락, 반면에 애플은 0.53% 상승, 구글은 2%대 상승을 했죠. 2.04%, 메타도 0.36%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11% 상승을 했습니다. AMD도 0.54% 상승, 아마존도 0.4% 상승,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1.15% 하락을 했네요. 그 외에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장이 성장주 위주로 상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게 마무리가 됐죠. 히어앤그리드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갔었거든요. 다시 이제 그리드로 내려왔습니다. 72포인트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SOXL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고점 74.21달러를 찍고 2022년 1월 1일이었죠. 그리고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2022년. 그리고 또 2023년을 맞이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흑산병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적산병으로 이제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뚫고 양봉으로만 뚫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 가겠다라는 신호가 시그널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계속 6개 양봉이 한 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아직 3월 달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든가요. 아니면 전고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전고점을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계속 뛰면 42.19km 뛸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물도 마시고요. 호흡도 가다듬고 1위였던 선수가 2위로 잠시 내려왔다가 그 그늘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다가 마지막 스퍼트에 1위를 제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주식도 사람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투자해 보니까요. 그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다시 또 조정을 받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난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이었죠. 74.21달러를 넘는 양봉으로 이렇게 빵빵빵으로 역산병으로 넘게 되면 새로운 이제 또 역사를 써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댓글에 여러 가지 댓글이 오늘 어제죠. 어제 달렸더라고요. 제가 뭐 TQ라든가 속스 관련해서 무조건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 어떻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지, 4차 산업혁명이 끝물입니까? 지금 초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반도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뭐 성장주라든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관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패배 레버리지라서요.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손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인 투자에서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있죠. 세금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하락하고 일봉상으로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이런데 단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단타를 하시려면 다른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 이런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를 확인하시고요. 추세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자산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고점이 만약에 몰빵이 되면 쭉 떨어질 때 멘탈이 진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어, 자신의 자산, 가용 자산입니다.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용 자산이 만약에 100%다. 막 1억이다. 그러면은 1천만 원만, 10억이다. 그럼 1억만, 아니면 1천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일봉상 떨어질 때마다 사고 이렇게 올라가면 사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굳이 단타를 안 해도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TQ는요. 유튜브 수익으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저는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라고 어, 현혹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 꼭 자신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제 말만 믿으시면 또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말을 또 믿으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제 영상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제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하고요,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죠.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기대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내자 이제 시장은 반도체 업황에 완벽한 전환이 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주가가 뭐 10% 이상 막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IC 반도체 패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SXL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어느 순간 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다시 이것도 기회가 되겠죠. 지금도 거의 최고점 대비 올라온 게 거의 절반 조금 넘었죠. 지금 절반 조금 넘은 건데 아직은 투자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조정을 받겠죠. 어느 순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해서 정고점을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그렇고요. 먼저 엔비디아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마이크론도 역시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웃도는 결과를 발표하며 투자자의 기대를 높였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42센트라고 밝혔는데 참고로 시장 25센트를 예상했었죠. 매출도 또한 58억 2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시장은 53억 달러로 예상했고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죠.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공지능 AI, 챗GPT라든가 뭐 이런 인공지능 특수를 마이크론도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역시나 마이크론은 고대형 메모리 HBM이 요즘 핫 이슈죠. 5세대로 알려진 HBM 3이 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론은 우리도 AI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죠, 얘기를. 어,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 성장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요즘에 챗 GPT, 뭐 로봇,
여러모로 이제 사용되죠. 데이터 분석, 학습, 추론 과정에서요. 반도체에 대한 막대한 의존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뭐 API라든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AI 칩이라든지 거의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GPU. 어, 아무튼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하고요. 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은 반도체 시장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다음 AI 칩 개발 경쟁은 앞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여러모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이제 AI 칩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TSMC라든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또 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G인데요. 5G는 기존 4G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5G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5G 기기 출시 증가는 역시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요. 데이터 센터 규모와 중요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스토리지 용량 증가는요. 바로 반도체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또 시장의 호재가 바로 금리 인하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금리 인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라고 부르죠. 패드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리 인하 정책은요, 기업 투자와 활동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 같고요. 소비 심리 개선, 경제 성장 촉진 등을 통해 결국은 이것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져 반도체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SXL의 주가 상승,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반도체 시장의 성장 트렌드 포착인데요.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가 적용된 ETF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 성장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포착해서 투자자들에게 증폭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 반도체 기업 집중 투자인데 SXL은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TSMC 등등 미국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입니다. 개별 기업 선정 없이 반도체 시장 전체에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장기적인 투자 전략인데요. SXL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패드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그리고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발표하는 이 시점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하락장이다. 그러면 단기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럴 때는 말 그대로 뭐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하락장에 저는 패배 레버리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장,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승장에 패배 레버리지는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서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그냥 있는 겁니다. 사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변동성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우상하면서요. 그럼 자기 자산은 더욱더 증가할 거고요. 3배로요. 그런 부분으로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제 투자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부자된 매직 TV 채널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SXL 단기적인 변동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시장 성장과 금리 인하 시너지를 효과를 이제 누려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고요. 맺은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의 중요성, 그리고 금리나 시너지 효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도체 시장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XL은 이러한 성장 트렌드를 활용해서 증폭된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개인적인 이제 확신이 생기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각자가 투자하시기 전에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만의 생각으로 저희 자산 10%만 계획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각자의 투자 판단에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욕심이 생기셔서 몰빵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 투자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